국제개발협력 심화편 제8장 인권 2절 세계 인권 현황 1. 인권 분야 불평등 현황 국가 내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새천년 개발 목표와 달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별도의 목표를 세워 불평등을 다루었다. 가령 MDG 달성 정도로 봤을 때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같은 경우 하위 40%가 소유하는 부는 오히려 줄어들어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에도 불평등을 겪던 그룹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 불평등하면 우선 빈곤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빈곤은 소득과 생산수단, 자산과 같은 물질적 재화와 기회의 부족뿐 아니라 건강, 안전, 공포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소속감, 문화적 정체성, 정치적 영향을 행사할 능력, 존엄 있는 삶을 영위할 능력 등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처럼 빈곤은 인권 침해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그림 8-2는 소득 하위 50% 인구가 국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데 그 비율이 낮을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이런 소득의 불평등은 인권 증진의 재정적 토대가 될 세금 징수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토대가 될 사회적 신뢰 및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득 불평등 외에도 다양한 인권 영역에서의 불평등이 있다. 성별, 나이, 장애 여부, 성적 지향, 인종, 계급, 종교 등을 이유로 지속되는 차별은 소득 불평등 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배제라는 불평등을 낳는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 간 급여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 격차는 추후 여성의 경제적 활동 중단이나 노년기 빈곤으로 이어진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직업이나 주택시장, 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선주민이나 부족민들의 언어가 공교육에서 배제되어 있어서 심각한 교육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차별의 대상이 되는 정체성을 둘 이상 가진 경우 교차성에 의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사회적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UN 및 개발 NGO들의 보고서를 보면 어떤 불평등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매년 불평등 보고서에서 지니 계수를 사용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액션에이드는 사회보장 제도와 공평한 급여가 일반적인 불평등과 젠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옥스팜은 조세정의, 사회부문 지출, 노동정책 등에 관한 불평등 감소 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불평등 감소를 위한 중간 목표와 기준점을 제시하고 연령과 인종, 젠더, 지역, 장애 여부,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분화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1. 인권 관련 개발 과제의 개선 방향, 과제와 개선 방향. 앞서 불평등은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인권의 문제임을 논하였다. 이 장에서는 해당 이슈들을 인권 측면에서 어떻게 정의, 분석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한다. 이 책 앞장에 다루었던 교육과 보건, 거버넌스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생계나 기술 등의 인권 관련 이슈들도 추가로 살펴볼 것이다. 1. 인권과 교육. 교육에 관한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아동과 여성,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포함된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그 밖에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교육 차별에 대한 유네스코 협약, 최저 고용 연령 및 아동 노동 금지 철폐를 위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도 교육권을 언급하고 있다. 1999년 ICESCR은 일반 논평 13에서 교육권의 요소로 아래와 같이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을 제시하였다. 가용성은 availability 표 8-3입니다. 식수 및 위생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의 충분성, 교사 훈련을 받고 적정한 급여를 받는 교사, 알맞은 교구와 교육자료, 무상 초등교육. 접근성은 accessibility,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 사회적 약자, 장애인, 빈곤 가정 소녀, 난민 등의 지리적 물리적 제약과 가격적 제약 없애기,
수용성은 acceptability. 학생 중심의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육, 양질의 커리큘럼과 교수 방법, 교재 등. 적응성은 adaptability.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 충족. 자, 표 8-3 교육권의 핵심 특성을 읽었고요. 자,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2000년 다카르 행동 기본 틀, 다카르 프레임워크 for 액션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모토가 보여주듯 교육권은 초등교육뿐 아니라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을 망라한다. 따라서 아동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해당하며 특히 이런 교육권에 제약받는 여성, 장애인, 빈곤층, 난민 등의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에 기반한 개발은 이들 취약 소외계층이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권 실행에 대한 책무성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다. 따라서 인권에 기반한 국제개발 협력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당국이 교육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역시 권리 보유자이자 의무 부담자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이들의 권리의식 및 책무성 향상은 교육권 보장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과 교육은 인권으로서의 교육뿐 아니라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 지식, 인권을 통한 교육, 교수학습 방법, 인권을 위한 교육, 자기 존중 및 타인 존중 태도를 망라한다. 즉, 교사뿐 아니라 학생, 지역사회가 인권교육을 통해 비차별, 양성평등, 사회적 다양성과 같은 가치를 배우고 이를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교육환경과 교수 방법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DG도 교육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교육도 강조하면서 SDG 4.7에 별도의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 인권과 건강. 건강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제12조에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건강한 상태에 대한 권리, right to be healthy가 있다는 뜻은 아니며 보건을 위한 시설, 물품, 서비스 및 건강을 결정하는 기저 요인인 안전한 노동 환경, 깨끗한 식수 및 위생, 기본적인 영양 등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AAAQ, 가용성, avail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수용성, adaptability, 질, quality라고 부르는 기준을 제시한다. 자, 표 8-4 건강권의 핵심 특성입니다. 가용성은 availability, 충분한 수의 보건의료시설 및 필수의약품, 제대로 기능하는 의료 서비스, 안전한 식수, 적절한 위생시설, 접근성, accessibility,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물리적 제약이나 안전에 대해 우려 없이 보건의료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적절한 비용으로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함, 수용성, acceptability, 의료윤리 및 기밀 유지 준수,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 젠더 및 연령에 따른 욕구 고려, 질, 퀄리티, 교육받은 의료인력, 안전 인증을 받은 의약품, 적절한 의료 장비 등 의료 서비스의 질 확보. 건강권은 다른 권리를 향유하고 발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권리와도 상관이 있다. 건강권 관련 이슈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건강권 의제는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기초의료 보장,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성, 재생산, 건강 및 권리, 특정 질병에 대한 낙인 제거, 아동이나 성소수자, 장애인, 선주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등이다.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적용한 경험적 연구들을 리뷰한 결과 건강권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을 정도로 건강권은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건강권 개념을 이용한 활동의 예로는 인도의 결핵치료에 대한 법적 소송,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항한 전 세계 시민단체가 연대해 벌였던 의약품 접근권 운동 등이 있다. 3. 인권과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당사자가 추진하는 공적 활동으로 단순히 정치뿐 아니라 군사, 행정, 경제 등 공공행정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국제개발에서 거버넌스의 투명성,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인권이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굿 거버넌스는 1980년대 후반부부터 개발 정책의 실패를 개발도상국의 부패나 비효율적인 거버넌스를 문제 삼으면서 등장했지만 사실상 굿 거버넌스의 핵심은 참여와 투명성, 국가 책무성, 법치주의에 있기에 인권에 기반한 개발에서 빠질 수 없다. 즉, 굿 거버넌스가 없이는 인권이 지속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될 수 없으며 인권적 목표와 과정은 굿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SDG는 거버넌스의 민주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SDG 16으로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SDG는 MDG보다 시민의 정부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인권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공식, 비공식 부문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국민의 인식과 의지, 참여를 고취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인권에 기반한 개발은 국가의 책무성 증진과 시민들의 권한 강화를 양축으로 삼는다. 따라서 인권에 기반한 개발에서는 시민 주권, 시티즌십 형성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소수자 그룹이 없도록 한다. 시민주권 개념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권리주체로서의 의식과 참여를 강조한다. 따라서 권리의식 교육을 한다든지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장애인 권리 협약이나 선주민 권리에 대한 권고사항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제정할 때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권리를 현실화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4. 인권과 물. 물은 식량권이나 건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2002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15호 및 2010년 유엔 총회 결의 이전에는 물 자체가 하나의 권리로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물에 대한 권리는 개인과 가정이 쓰기에 충분하고 안전하고 수용 가능하고 물리적 접근이 가능하고 부담 없이 누릴 권리로 정의한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에 따르면 물의 양은 하루 20리터 이상이어야 하고 1km 이내 반경에서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지 않아야 한다. 일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이 매일 먼 거리를 걸어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데 약 10리터 정도의 물을 가져오기 위해 평균 6k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갔다 와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물이 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 때문에 접근성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이런 물에 관한 권리를 이용해 볼리비아에서 도시 상수도의 민영화를 저지한 바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최소량의 물을 무상 공급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 빠르게 성장 중인 남아시아, 중동 지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 부족 문제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내전이나 난민과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가정용 용수보다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사용량이 월등히 높으며 에너지 생산에도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물과 산업, 물과 에너지를 어떻게 연계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5. 인권과 지속가능한 생계. 1990년대 초부터 개발 섹터에서는 지속가능한 생계, Sustainable Livelihood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때 생계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인 능력,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라고 정의된다. 지속가능한 생계 접근은 빈곤한 지역사회가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생계수단, 인적자원, 천연자원, 재정자원, 사회적 자원, 물리적 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계절에 따른 차이, 위기상황, 경향이 생계수단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생계 접근은 앞에서 설명한 인권 기반 접근과 공통점이 있다. 두 접근 다 가장 소외된 이들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분야적 접근을 취하고 정책과 제도의 중요성을 주목한다. 물론 두 접근 간 여러 상이점 또한 존재하지만 인권적 시각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의 불균형 및 구조적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인권에 기반한 개발단체들은 생계수단인 토지나 노동에 대한 불평등에 주목하고 이를 권리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공평한 토지 분배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생계수단 확보와 농촌의 빈곤 감소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토지에 대한 공평한 접근은 농업, 축산업, 임업을 가능하게 해서 생산성 및 소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및 양성 평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여성이 농축산업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한데도 여러 사회에서 아직 여성의 토지 소유나 이용, 상속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어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SDG에서는 토지권과 관련한 세부 목표, SDG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과 더불어 기초 서비스,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의 접근에 동등한 권리 보장. SDG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 요소, 지식, 금융 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소규모 농업인, 특히 여성, 원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의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증대. SDG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금융 서비스, 유산 및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해서 토지 소유 및 이용, 상속에 있어 동등한 권리, 특히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토지권이 빈곤 및 기아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 조건이나 좋은 일자리는 도시 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 지역 빈부격차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문제는 빈곤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업률은 감소 추세이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취업률은 55.8% 정도이고 이른 하지만 극심한 빈곤 상태로 분류되는 인구가 2억 2천만 명에 달한다. 빈곤한 이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비공식 경제 부문에 해당하며 가정부, 막노동, 거리행상, 3륜차 기사 등 임시직이거나 자영업 형태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 대부분은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어서 어쩔 수 없이 창업하는 경우이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여러 기회나 제도적 지원이 제한되어 있다. 오히려 거리 행상 같은 이들의 경제활동이 불법이나 미등록 상행이라며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콜롬비아에서 쓰레기 수집상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해 해당 시의 쓰레기 수거 작업 계약을 따낸 사례도 있고 태국에서는 대부분이 여성인 가내수공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2010년 의회에서 재택근무자 보호법을 통과시켜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도 하였다. 토지권과 마찬가지로 SDG는 노동권과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SDG 8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서 좋은 일자리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SDG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인 수 대폭 증대, SDG 10.4 재정, 임금, 사회보호정책 등 정책 도입 후 점진적으로 더 높은 평등 수준 달성의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목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더 크게 받은 비경제 부문 종사자, 돌봄 노동이 가중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실직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6. 인권과 도시. 도시의 면적은 전 세계 토지의 1%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는 물과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탄소가스 배출량도 높다.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쓰레기 문제도 풀어야 할 난제이다. 도시들은 해수면을 따라 발달한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바닷가 도시들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도시화는 계속될 것이며 2030년이면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인구 증가의 90%가 이런 도시들에서 일어날 것이다.
도시화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도시화로 많은 이들이 슬럼을 형성하며 상하수도나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강제 철거와 이주, 치안의 위협 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문제의 심각성은 SDG 11에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이라는 목표에 반영되어 있다. 유엔은 2016년 주택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이란 주제로 도시화와 관련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SDG 11 달성을 위해서는 인권이 목표 달성 과정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뿐 아니라 지방도시의 역할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7. 인권과 기술.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2019년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을 채택하였다. 한국이 주도해 상정한 이 결의안에는 총 7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021년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기술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 기술 덕분에 물리적 고립 중에도 사회적 경제적 참여가 가능했던 것이 그 예이다. 디지털 공간이 시민들의 네트워크 강화, 정보 공유, 인권 침해,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거버넌스나 양성평등, 건강권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이버 폭력과 성범죄, 온라인 혐오 발언 같은 명백한 인권 침해를 비롯하여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 정보 규제와 정보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여러 국가는 정보 수집, 활용 및 관리 등에서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여러 법적, 정책적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정보윤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유엔연합은 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을 수립해 규제를 강화하고 유럽 내 제도를 통합시켰다. 이러한 보호책과 함께 이스라엘, 불가리아,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올바른 디지털 매체 사용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을 장려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인권 증진을 위해 이탈리아는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했고 덴마크는 시민사회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해 기술 관련 인권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3절 인권 분야 국제개발 협력 동향 1. 인권 분야 주요 이슈 1.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SDG는 기존 MDG와 비교해 인권 측면에서 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SDG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 및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였다. 인권 그룹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2014년 경제사회권센터, 국제 엠네스티, 여성개발협회 등 인권, 개발, 환경, 성평등 분야의 80여 개 기관이 포스트 MDG 인권회의를 구성해 관련 아젠다 및 참여적 과정 형성에 기여하였다. 내용 측면에서도 SDG가 MDG보다 인권 기준과 원칙을 더 담고 있다. SDG 슬로건인 Leave no one behind and reaching the furthest behind first. 아무도 발전에 뒤처지지 있는 사람 없이 가장 뒤처져 있는 사람부터 먼저 라는 인권의 기본 원칙인 평등과 비차별을 잘 보여주고 있다. SDG는 상당수가 MDG를 계승하기도 하지만 MDG에는 없었던 국가 및 국가 간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고 있고 시민 정치적 권리, 가령 SDG 5.5, 정치, 경제, 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동등한 기회 보장, SDG 8.7, 강제노동 퇴치, 현대판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종식 및 소년병 징집, 이용을 포함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근절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종식, SDG 16에서 SDG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SDG 16.3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SDG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신원 제공. SDG 16.10 국내법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덴마크 인권위원회는 SDG 169개 세부 목표 중 156개 인권과 노동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권과 SDG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상부적으로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8년 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해 SDG와 인권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특별 절차나 OHCHR의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 인권 검토와 같은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SDG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UPR의 인권 권고사항 중 약 50%가 SDG 세부 목표와 관련이 있었는데 아래 그림 세부 목표별 숫자를 보여준다. 그림 8-3은 SDG 16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의 구축과 SDG 5 성평등 달성, 그리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부문에서 가장 많은 인권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유엔의 인권을 위한 행동 요청 Call to Action for Human Rights 최근 혐오 표현의 증가, 사회 양극화, 배제와 차별 등 인권 침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시급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인권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아래의 7가지 행동 영역을 제시하였다. 1.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이 되는 인권. 개발이 인권에 기반해야만 개발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 SDG의 모든 세부 목표는 발전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시민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에 기반하고 있다. 2. 위기 시기의 권리. 유엔은 전쟁과 평화, 그 어느 상황에서도 가능한 여러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최고의 보호책은 위기 상황으로 인한 피해 자체가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인권을 중심으로 보다 강력하고 일관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이런 위기 예방에 바람직하다. 3. 성평등과 여성을 위한 동등한 권리. 인류의 반인 여성이 폭력, 여성혐오, 배제, 불평등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시달리는 한 모든 이를 위한 인권은 요원한 구호이다. 역사적 구조적으로 이어온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에 그리고 공적 공간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도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민의 참여와 시민활동을 위한 공간.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유일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중요하다. 5. 미래 세대를 위한 권리, 특히 기후 정의, 기후변화, 환경 악화, 생물 다양성 감소, 오염 등의 문제는 현재 도서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수백만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 개인 모두가 환경권 보호를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6. 집단 행동에서 핵심적인 권리.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있지만 많은 나라가 다자주의나 글로벌 연대가 아닌 파편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이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법과 시스템을 총동원해야 하며 국가 및 기업, 시민사회, 시민들이 인권적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새로운 인권. 디지털 기술은 인권을 수호하고 옹호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감시와 검열, 온라인 성폭력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권 침해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기술 이용에 따른 새로운 인권 이슈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속 가능한 회복 서약.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인권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게 되었고 SDG 달성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48개 국가 및 28개 NGO가 2021년 6월 30일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한 회복 서약에 서명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이 인권이 되어야 함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단계뿐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회복할 때에도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더 효과적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4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기 상황을 책무성과 투명성을 갖춘 굿 거버넌스로 대체한다. 2. 대량 감시 동안 법적 보호와 투명성을 확보한다. 3.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한다. 4. 심화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비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 정책을 강화하도록 한다.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여성 및 선주민에 대해 우선순위를 둔다. 2. 인권 분야 주요 주체의 전략 및 지원 현황. 1. 유엔 산하기구. 유엔은 분석과 프로그램의 기본이 인권임을 분명히 하면서 국가 공통평가, Common Country Assessment (CCA와) 유엔 개발 원조 프레임워크, 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UNDAF를) 도입하였다. CCA를 통해 분석한 결과의 기초에 유엔 산하 국가별 사무소들은 UNDAF를 공유하며 통합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CCA와 UNDAF에 통합하는 가이드라인에서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옹호 활동에 대한 정교한 접근, 그리고 차별과 불평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 SDG의 인권이 통합되도록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엔 기구이다.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있어 인권 기반 접근을 강조하는데 6가지 기본 원리로 첫째, 데이터 수집 및 생산 과정에 소외되어 온 이들의 참여. 둘째, 차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 세분화. 셋째, 이들 그룹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자기식별. 넷째,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투명성. 다섯째, 기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여섯째,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책무성을 제시한 결과 2018년 SDG와 연계해 인권지표 Human Rights Indicator Table Updated with SDG Indicators를 개발하였다. 다루고 있는 인권은 16개 분야이고 특기할 사항은 구조지표, Structure Indicators, 과정지표, Process Indicators, 성과지표, Outcome Indicators로 나누어서 법과 정책 같은 구조의 문제와 개발의 과정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과 정책 유무 및 시행 여부가 구조지표라면 산전 진찰과 출산 관련 의료인 비율이나 백신 접종률은 과정지표이고 그 결과로 영향을 받는 모성 사망률이나 아동 사망률은 성과지표가 된다. 또한 SDG 중에서도 앞서 강조했던 SDG 10 불평등 완화, SDG 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과 연계해 인권 지표를 정교화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2. 유엔 개발 계획 UNDP. UNDP는 개발로 특화된 전문기관으로 일찍이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받아들여 인권 주류화에 힘써 왔다. 인권 주류화는 인권 원칙, 참여, 비차별 책무성을 개발의 전 과정에 도입하고 인권 기준, 가용성, 접근성, 질을 개발의 성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문제를 분석할 때는 원인 분석,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 역할 분석, 권리 보유자와 의무 부담자의 역할, 역량 분석,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나 능력의 간극의 3단계를 실시한다. 2022년 3개년 전략계획에서는 3대 변화 방향, 구조적 변혁,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복원력, 키우기. 6개 주요 해결책, 빈곤과 불평등, 거버넌스, 회복력, 환경, 에너지, 성평등. 3개 촉진 요소, 전략적 혁신, 디지털화, 개발을 위한 재정을 제시하고 있다. 2. 양자 원조기관.
OECD 내 공적 개발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논의하는 기구인 개발 원조 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닥은 2007년 인권에 관한 정책 문서를 발간하였다. 이 정책 문서는 빈곤, 배제, 취약성, 갈등은 모두 인권 침해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강조하며 인권이 원조와 개발 협력에서 빠질 수 없는 의제임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각 국가마다 인권과 개발을 아우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인권 정책과 전략을 명시적으로 개발에 통합하면서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주류화, 제도화하는 국가가 있는가 한 반면 빈곤 감소나 거버넌스 같이 특정 분야의 인권 관점을 도입하는 국가들도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특히 비차별, 참여, 책무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SDG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북유럽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과 가장 먼저 인권을 개발에 통합하기 시작한 국가 중 하나인 독일에 대해 더 알아볼 것이다. 1. 스웨덴. 스웨덴은 인권 기반 접근을 채택하고 실행해온 대표적인 국가로 국제 개발의 목표를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의 전제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의 관점과 권리 관점, 환경과 기후 관점에서 개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0년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민주적 발전과 인권을 위한 정책 2010에서 2014를 수립하였고 2014년 원조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인권 기준과 원칙이 원조의 모든 분야와 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2020년에는 지난 10년간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시행해온 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견하였는데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적용함으로써 원칙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장기 지원할 수 있었다고 그 효과를 밝히고 있고 권력 불균형의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2. 독일.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정책화하기 시작했는데 한 예가 2004년에 추진한 인권에 관한 개발정책 시행계획 2004-2007이다. 2008년에는 개발 실무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했고 2011년 독일 개발 정책에서의 인권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인권 전략은 9대 국제인권조약이나 국제법에 의거해 독일 정부 산하의 개발기구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책무성을 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인권적 위험 요소나 영향에 대한 사전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인권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별 인권 시스템을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동,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적 개발에 대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2014년에 성평등 추진 정책, 2021년에 EU와 함께 성소수자 통합 전략을 제시하였다. 2020년도에 발표한 2030 개혁 전략,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은 성평등, 장애통합과 더불어 인권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2021년 인권정책에서는 인권이 독일 개발 협력 책무성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목표 설정 및 정책 집행, 프로젝트 관리, 고충 처리 제도가 인권 기준 및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매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3. NGO. UN, 양자원조 기관뿐 아니라 개발 NGO들도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액션에이드와 세이브 더 칠드런뿐 아니라 CARE, CARE, 옥스팜, 플랜, PLAN이 그 예이다. 이 외에도 인권을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많고 실행 방식도 다양하다. 하지만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특정 요소, 가령 캠페인이나 옹호 활동의 강화를 의미하거나 단체의 활동이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적인 수준의 주장에 그칠 때도 있다.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단체들도 활동 양상에 차이가 있다. 한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액션에이드는 현재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을 세이브 더 칠드런은 UN 협약의 이행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액션에이드. 1972년 영국에서 아동 결연단체로 시작했던 액션에이드는 1998년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도입하면서 빈곤 퇴치, 사회 정의와 성평등을 내걸고 여성의 인권, 토지와 기후, 정치와 경제, 긴급구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3년 본부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옮기면서 아프리카에 본부를 둔 국제 NGO가 되었다. 권한 강화, 연대, 캠페인을 3대 축으로 하면서 현지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기관의 내부 문화 및 프로그램을 인권에 기반한 접근으로 바꾸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핸드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최근 문서들은 3R, Rights, 권리, Redistribution, 부와 권력의 재분배, Resilience, 재해와 분쟁 상황에서의 회복력과 교차성, Intersectionality 및 페미니스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2. Save the Children. Save the Children은 제1차 세계대전 종식 후 1919년 영국에서 창립되었다. 1977년에는 국제 세이브 더 칠드런 연맹을 설립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다가 1997년 런던으로 본부를 옮겼으며 2022년 6월 기준 118개국에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을 비전으로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단체명이 보여주듯이 아동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특히 2030 전략에서는 아동의 생존, 교육,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2006년에는 아동 권리 프로그래밍이라는 핸드북을 출판하여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실제 프로그램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를 자세히 소개하였고 2007년에는 사례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아동 권리 교육 및 예방 사업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소녀 및 모성 보호를 위한 실태 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다.